안녕하세요. 복수복수 채널의 박은복입니다. 겨울이 오면 제겐 늘 기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방눈입니다. 특히 고향에 내리던 한방눈을 못 본 지가 어느새 여러 해 지난 듯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엔 유난히 동해시의 일기예보를 자주 찾아봅니다. 고향에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입니다. 다행히 어젯밤 서울에 눈이 내려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래며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면 마음이 무척 푸근해집니다. 바람에 흩날리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은 채 천천히 내려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모습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잠투정하는 아이를 재우려 등을 토닥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눈이 세상을 감싸며 덮어주는 따뜻한 솜이불처럼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위적이고 요란한 색들로 가득한 인간의 세상을 모두 자연의 흰색으로 덮어 우리의 시선을 쉬게 해주고, 오가는 차와 소음마저 잠재워주니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나온 듯한 고요한 평온을 느끼게 하곤 합니다. 중학교까지 묵고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 눈에 대한 기억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한방눈이 내린 다음 날의 아침 풍경입니다. 부두의 정박에 있는 작은 어순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거의 빈틈없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눈이 내리는 동안은 이상하리 많지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언덕으로 알려진 저희 고향집 언덕마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눈멍을 하듯 처마 밑에 서서 한방눈이 내리는 항구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은 장독대와 담장, 지붕, 길 모두를 하얗게 덮어버립니다. 밤새 한방눈이 내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튿날 아침에 창호지를 바른 여닫이 문이 열리지 않곤 했습니다. 어린 저희 기억 속에서는 아마도 50cm는 좋게 내렸을 겁니다. 형제들과 부모님이 힘을 합쳐 방문을 겨우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기억은 등굣길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고향집에서 창호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인데,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길도 꼬불꼬불해서 30분쯤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방눈이 내린 이튿날 등교를 하다 보면 학교 가는 길이 눈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멀리 앞서가는 친구들의 까만 머리가 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가곤 했습니다. 참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은 눈이 잦아들면 약속이라도 한 듯 온 동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정신없이 놀던 일입니다. 1960년대 말 동네 아이들이 놀잇감이라 해봐야 별들이 그려진 동그란 종이딱지와 유리구슬을 빼면 거의 다 주변에서 재료를 구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등대가 있는 약간 높은 지대라 경사진 곳이 많았고, 그래서 썰매가 주된 놀이였습니다. 비닐포대를 썰매 삼아 타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별을 재배하지 않는 곳이라 안에 쿠션으로 넣을 것이 마땅치 않아 그냥 맨 비닐포대만 엉덩이에 깔고는 언덕을 내달렸습니다. 그러다 돌부리에라도 걸리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볼과 귀가 빨갛게 언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 속에서 그 고통은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썰매보다는 제가 직접 만든 스키를 더 좋아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작은 목선을 가지고 있었고 대나무를 많이 싣고 다녔습니다. 아마 깃발이나 갈고리 등을 만들 때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 창고엔 지름이 5cm나 10cm 정도 되는 마른 대나무들이 늘 있었습니다. 없을 때면 아버지에게 베서 가져다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대나무를
5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뒤 껍질 부분을 부엌칼로 매끄럽게 대패질 하듯 긁어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연탄불이나 촛불을 이용해 앞부분을 살짝 굽히면 멋진 스키가 완성되었습니다. 폴대는 따로 없었고 나뭇가지를 이용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털 장갑을 낀 양손이 대신했습니다. 그 대나무 스키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잘 달렸습니다. 문제는 가끔 속도 조절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웃의 강아지 집으로 돌진하기도 했으니까요. 한 번은 등대 옆의 넓은 밭이 눈으로 덮였을 때 아버님의 긴 장화를 신고 그 대나무 스키를 탄 적이 있습니다. 50여 미터 되는 트랙 중간쯤에 이르자 몸이 갑자기 땅속으로 슬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화 안으로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들어오려 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겁이 덜컥 난 저는 얼른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댔는데 그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는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화학 비료를 구하기 어려웠던지 큰 밭의 경우 가운데쯤에 웅덩이를 파고 인분을 모아두곤 했더랬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 웅덩이의 윗부분이 살짝 얼었고 그 위에 눈이 쌓이니 밭과 구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경계 표식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네 번째 기억은 한방눈이 내리는 날의 하늘과 바다 모습입니다. 그런 날이면 하늘과 바다가 모두 잿빛으로 물들어 서로 맞닿은 경계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수평선이 어디인지 찾느라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겨울의 잿빛 하늘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다섯 번째 기억은 눈이 녹으면 처마 끝에 매달리던 고드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드름을 먹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테지만 당시 저희에겐 갈증해서는 물론 사탕처럼 맛있게 먹던 얼음 과자였습니다. 해가 비치면 검은색 타르로 만든 골판지 지붕 위에서 눈이 녹기 시작했고 그때 처마 끝에 매달리는 고드름을 하나씩 따먹으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고드름 끝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으며 영롱하게 빛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뒤의 기억들인데 첫 번째 기억은 대관령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겨울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대관령을 넘어 강릉을 지나 묵호로 왔습니다. 지금은 대관령 도로가 거의 직선으로 뚫려 있지만 당시에는 꼬불꼬불한 2차선 도로였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던 날 오후 2시경 서울을 떠난 고속버스가 밤 9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대관령에서 설설 기듯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휘영청 보름달이 뜨면서 온 천지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차창 밖의 그 환상적인 밤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우지직 쿵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그 소리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솜털처럼 가볍게만 보이던 눈이 하나둘 쌓이면 그렇게 강한 소나무 가지까지 부러뜨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지막은 제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방눈의 기억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유학을 결심했던 저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도서관으로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학교 앞 주점에서 동기생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같은 과 후배이자 학과 서클의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동아리를 서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점으로 갔는데 두 후배는
이미 동동주 한 항아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시켜 나눠 마셨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말수도 적고 사교성도 없던지라 그저 술만 마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세 취하고 말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주점을 나오니 밤 하늘엔 한방눈이 가득 내리고 있었습니다. 취중에도 저는 두 후배가 잠잘집까지 데려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 찾아왔던 후배는 학교 후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 여학생 친구도 그날 거기서 묵을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데려다 준 뒤 저는 근처의 제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방눈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숙집에는 가지 않고 다시 캠퍼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늦은 시각 인적이 없던 캠퍼스의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다가 그냥 눈 덮인 인도에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취기 탓도 있었겠지만 온 세상이 그토록 아름답고 푸근하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한방눈의 감촉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저를 깨웠습니다. 형 일어나요. 여기서 잠들면 큰일 나요. 어서요. 당시에는 여학생 후배가 남학생 선배를 부를 때 오빠가 아니라 주로 형이라 불렀습니다. 눈을 떠보니 도서관을 찾아왔던 바로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비틀거리며 돌아가던 제가 걱정이 되어 잠자리를 뒤로한 채 찾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은 지금까지도 저희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